네, 나는 왜 우드 실수를 하는가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 우드 많은 골퍼들에게 정말 좀 고민거리인 그런 클럽입니다. 근데 이 우드가요, 거리가 많이 나는 골퍼건 거리가 적게 나는 골퍼건 이 안 맞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시우 프로 같은 경우는 네. 이 한 라운드 중에 우드를 몇 번 정도 치는 것 같으세요? 한 3번에서 한 4번 정도 치는 것 같아요. 네, 네. 다른 클럽에 비해서 현저히 좀 적게 치는 거죠. 네, 그렇죠. 거의 파5에서만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강수현 MC는요? 저는 드라이버가 멀리 나가도 우드를 잡고 싶어요. 그 다음 세컨샷을 투혼을 시키겠다 네. 이런 마음으로. 파5에서. 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우드가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네, 이렇게 거리가 많이 나시는 두 분도 우드를 또 적게 치기도 하시고 많이 치기도 하시고 하시는데요. 이제 거리가 많이 나는 골퍼는 일반적으로 우드를 많이 안 쳐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한 번 치려고 하다 보니 좀 어색하기도 하고, 또 거리가 많이 안 나가시는 분들은 이 거리가 나기 위해서 이 필요한 동작들을 우드 칠 때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또 우드가 잘 안 맞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골퍼들이 우드를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우드를 좀 더 잘 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드는 기본적으로 어택 각이 중요해요. 이 어택 각이라는 것은 이 공에 접근하는 각도, 이 공에 어택되는 각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우드 클럽 보면 아이언이랑 제가 비교를 딱 해볼게요. 자, 페이스 각만 딱 보면요, 굉장히 차이가 있죠. 우드 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좁고 낮고, 아이언은 좀 높고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에 접근하는 각도가 달라집니다. 이 아이언의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을 접근할 때 내려가는 길에 임팩이 되는, 보통 이야기하는 다운블로우로 임팩이 되면서 이렇게 공을 치죠. 그래서 이렇게 다운블로우로 치면서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길에 임팩트가 되고요. 이 우드를 아이언과 같이 똑같이 내려가는 길에 치게 되면은 굉장히 이 위쪽에 맞게 되면서 공과 페이스 각이 만나는 면적이 조금 작아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봉 떴다 똑 떨어지는 샷도 나오기도 하고 제거리가 나지 않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우드는 이렇게 내려가는 길에 임팩트가 되기보다는 수평적으로 어택이 조금 더 완만하게, 아이언보다 완만하게 임팩트가 돼야 좀 더 정확하고 좋은 샷을 할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팍 내려 찍거나 혹은 이 드라이버처럼 올라가는 길에 쳐야겠다 해서 이렇게 맞기도 하고, 이렇게 맞으면 정말 떼굴떼굴 굴러가는 그런 샷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드는 수평적인 어택 각이 수평적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 임팩트 구간에서 좀 더 완만하게 들어와야 된다. 이 개념을 먼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수평적으로 다녀요? 어떻게 칩니까? 해서 제가 이제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일단 이렇게 수평적인 어택 앵글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드레스부터 그럴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우드 레슨을 하다 보면 어드레스부터 이미 약간 찍어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먼저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어드레스를 하셨을 때 너무 핸드 퍼스트를 과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안 맞으니까 더 힘이 들어가고 막 이렇게 손이 나가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되면 우드의 로프트 각이 굉장히 서 있죠. 네. 그러면서 공을 띄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드레스를 하셨을 때 손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아이언보다는 공의 위치를 조금 왼쪽에 두죠. 근데 아이언은 거의 공과 그 그립 끝이 일치한 라인, 조금 핸드 퍼스트를 해주셔야 다운블로우로 임팩트를 할 수가 있는데, 우드는 너무 공보다 손이 나가지 않게, 그러니까 공보다 약간 뒤,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셨을 때 공보다 약간 뒤에 오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로프트가 너무 세워지지 않고 공을 띄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드레스를 했을 때
이 밑면 있죠. 우드의 밑면, 이 뭉뚱한 이 밑면이 어드레스를 하셨을 때 이렇게 떠 있으면 안 돼요. 여기 뒤에가 살짝 이렇게 있는 그대로 놔주셔야 돼요. 있는 그대로 놔주시고 이렇게 세워지지 않게 손의 위치는 너무 핸드 퍼스트를 하지 않게 그래야 공을 띄울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너무 이렇게 세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많죠. 예. 네, 이렇게 세우게 되면 어떻게 나올 것 같은가요? 스윙 그 궤도가? 아, 일단 잘못 맞았을 때 굉장히 땅을 치게 되면 팔꿈치에 엘보도 올 것 같고 맞아요. 정말 좀 어려움이 많아 보이는데요. 네, 땅을 굉장히 깊이 치게 되겠죠. 네. 그러면서 역시나 수평적으로 임팩트 구간에서 공을 치기 전에 어택각이 수평으로 오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어드레스를 하셨을 때 이 그립의 끝이 내 배꼽의 높이보다 너무 위를 가리키는 이런 어드레스가 아니라 배꼽 라인을 가리키게끔 어드레스를 해주셔야 훨씬 더 임팩트 구간에서 이게 수평적으로 들어오기가 쉬워요. 그래서 두 가지를 체크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정면에서 봤을 때 손이 너무 나가 있는지 너무 나가 있으면 이렇게 다운블로우로 치기가 쉽기 때문에 손의 위치가 공보다 약간 뒤에 있는 이러한 모습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이 샤프트의 각도가 너무 세워지지 않게 세워지면 또 몸이 가까워지거든요. 공과의 간격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너무 세워지지 않게 그립의 끝이 내 배꼽 라인을 바라볼 수 있게 어드레스를 해주셔야 훨씬 더 여기서 수평적으로 들어오면서 임팩트를 좀 더 잘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백스윙에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우드가 잘 안 되시는 분들 보게 되면 손목 코킹이 너무 과하게 되는 경우에 좀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손목을 굉장히 많이 꺾으셔가지고 탑에서 이렇게 손목을 그냥 확 놔버리시는 분들, 이렇게 손목 코킹이 과하게 되면은 내려올 때 좀 가파르게 내려올 가능성도 있고, 코킹을 너무 과하게 많이 하다 보면 내려올 때 오히려 또 이렇게 캐스팅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뒤를 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백스윙을 할 때 그 테이크백을 시작할 때 이 밑둥 요 밑에로 그 공 시작할 때 테이크백을 시작할 때 약간 잔디를 스치는 기분으로 좀 수평으로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가주시는 게 훨씬 더 임팩트 구간에서 좋은 어택 앵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가파르게 시작하고 손목을 많이 쓰기보다는 이렇게 쭉 빵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훨씬 더 임팩트 구간에서 수평적으로 어택 앵글을 만들어 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테이크백은 조금 낮고 길게, 그리고 코킹을 너무 과하게 많이 하기보다는 약 90도 정도 만든다. 코킹 90도 정도 만들어진다. 너무 여기서 홀러덩 이렇게 너무 과하게 코킹을 하시기보다는 90도 정도 만들어준다. 그래서 수평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수평 어택 앵글을 만들 수 있게 코킹을 너무 과하게 하지 않는 것이 우드를 좀 더 잘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초점은 찍어치지 않게, 너무 내가 과하게 어택을 가파르게 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저도 코스에서 가끔 우드가 너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정말 많아요. 또 네. 라이가 굉장히 다를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은 처음 마음가짐과는 좀 다르게 이렇게 수평적으로 라인이 들어오지 않고 네. 자꾸 찍어치는 그런 스윙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또 시청자 질문에도 네. 저랑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우드 라이에 따른 볼위치와 어드레스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우드 라이에 따른, 저는 일단 우드 클럽이 좀 만만하지 않다? 그렇다면은 라이가 너무 과할 때는, 그러니까 우드가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라이가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우드를 치실 때
평상시보다 조금 짧게 잡으시고 스윙 크기를 조금 작게 하셔서 쳐보시는 걸 권해드리는데 우드를 좀 만만하지 않다. 그렇다면 라이가 좀 안 좋으실 때는 유틸리티나 롱아이언 같은 클럽을 좀 권해드려요. 네. 그래서 일단은 평지에서 우드가 잘 되는지를 체크해 보시고 만약에 좀 라이가 다양하게 있을 때도 해보신다면 스윙 크기를 일단 첫 번째 줄이시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하게 코킹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완만한 궤도로 좀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우드가 잘 안 될 때 제가 네. 이제 스윙을 한번 찍어봤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우드가 안 맞을까? 그랬더니 이게 급해질수록 다운 스윙을 할 때 손이 굉장히 이렇게 가파르게 오더라고요. 다운 스윙을 할 때 이렇게 좁아지면서 손과 몸의 간격이 좁아지면서 오다 보니까 일찍 풀리기도 하고 좀 정확한 임팩트가 안 되고 어택 각이 너무 가파르게 들어오는 경우에 보통 우드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드가 안 되시는 분들에게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연습 방법도 알려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내려올 때 다운 스윙을 할 때 손과 몸의 간격이 가까워지는 것은 우드를 칠 때 정말 안 좋은 동작이거든요. 막 이렇게 좁아지신. 그래서 좁아지지 않도록 보시게 되면 백스윙을 딱 하셨을 때 오른손으로 이렇게 왼손을 위에 잡아주시고 오른손을 밑으로 잡아주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반대로 잡는 거죠. 보통 잡는 그립보다는 반대로 잡아주시고 자 오른손이 이렇게 이 위치에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체를 리드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오른손은 제 느낌에는 이 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이쪽으로 밀어주는 느낌이 납니다. 자, 이때 제 헤드가 어디에 있나요? 헤드가 위에 있죠. 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잡아당겼을 때 더 코킹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많이 연습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잡아당기면 사실 잡아당길수록 코킹은 좀 일찍 풀려요. 일찍 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손은 약간 이쪽으로 밀어주시면서 하체를 리드해 보는 거예요. 탑에서부터 손이 허리선까지 내려오게끔 이 각을 유지를 하시면서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시냐면 왼팔이 쭉 펴지면서 뭔가 손과 몸의 간격이 잘 유지되면서 하체가 리드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느낌을 가지면서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굿샷.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크가 탁, 탁.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넓은 아크를 내려오면서 임팩트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연습 방법인데 우리 강소연 MC가 이걸 네.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그럴까요? 제가 항상 좀 고민이 많았던 게 우드인데 네, 어드레스를 하는 모습에서 네, 반대로 이렇게 잡아보고 반대로 잡고 자, 백스윙 해보실게요. 백스윙을 자, 들면 그쵸. 이렇게 잡았을 네, 그때 그렇죠? 하체를 리드 해보세요. 네, 탕, 어려워요. 탕, 그쵸? 손이 허리선까지 내려오는 위치까지. 그래서 손은 오른손은 좀 저 있는 쪽으로 밀어주는 느낌이 나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복근에 힘이 엄청 들어간대요. 네, 그쵸. 네. 그래서 손과 몸의 간격을 유지해야 넓은 아크로 공을 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3번만 더 해보고 바로 네. 한번 스윙을 연결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오, 아까보다 자세가 훨씬 좋아요. 자, 이 그립은 바로 잡아주시고 네. 한번 연습 스윙 보여주실게요. 빈 스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느낌을 네. 주고 그렇죠. 네, 이렇게 한 번 더 해볼게요. 좀 넓게 오는 느낌이 나나요? 이게 간격이 진짜 중요한 게 느껴지는 게 네. 저도 모르게 저도 막 이렇게 프로님들이
이렇게 멈춘 영상들 보면 항상 이렇게 팔꿈치가 많이 붙어 있는 네. 걸 보고 제가 따라하고 싶어서 네. 사실 굉장히 많이 붙였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붙는 게 여기까지 붙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저도 모르게 좀 필드에서는 힘이 들어가면 항상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거는 간격을 유지하려고 오른손을 좀 밀면서 하다 보니까 네. 확실히 좀 공간이 네, 편해지는 느낌이 네. 드네요. 네. 훨씬 아크가 좋아요. 좀 시원한, 네. 원래도 시원한 스윙인데 더 시원해지셨어요. 아, 처음으로 스윙을 해봤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 처음을 저와 함께 했네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레깅을 해야 된다, 뭐 코킹을 잘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서 손이 굉장히 좁아지고 여기서 팔이 접히고 그러면서 여기서 잡아당기는 스윙이 나오고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레깅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체 리드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동작이 내가 그걸 막 일부러 붙이려고 하거나 이런 동작은 오히려 좀 스윙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운스윙을 할 때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것과 같이 손과 몸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하체 리드를 하면 체가 자동으로 레깅이 돼요. 혹시 그 다운스윙을 할 때 네. 어느 팔이 리드를 먼저 해야 했는지 정론이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어요. 다운스윙을 할 때 네. 어느 팔이 리드를 해야 네. 되나요? 이렇게 맞아요. 질문이 왔나요? 일단은 양팔이 동일하게 힘이 들어가는 게 좋은데요. 만약에 내가 좀 뒷땅이 많이 난다. 그런 분들은 좀 더 왼팔이 한 70%, 오른팔이 30%로 스윙을 하는 느낌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왼팔은 왼 어깨에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왼팔이 조금 더 리드해주는 느낌으로 하면은 뒷땅 나시는 분들은 대부분 오른팔이 너무 세서 오른쪽 어깨 쪽에 있는 오른팔 쪽에 이렇게 체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 뒷땅이 나신다면 왼팔로 왼 어깨 있는 쪽으로 이렇게 헤드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스윙을 할 때 양팔에 힘이 다 들어가고요. 실제로 저는 오른손 잡인데 그 힘을 재는 기구가 있거든요. 압력 아니요. 측정기요. 압력 측정기라고 할까요? 그 학교 다닐 때 대학생 때 해봤는데 왼팔이 더 세게 나왔어요. 우와. 왼손이 더 세게 나왔는데 골프 선수들 골프에 되게 대부분들이 네. 왼쪽이 더 세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보통 오른손이 더 세서 뒷땅을 많이 치나 봐요. 그래서 그 네, 그런 차이가 말은 있을 수 있겠네요. 즉슨 왼팔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오른팔을 아예 안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왼팔보다 오른팔이 더 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왼팔로 하는 느낌으로 하셔도 오른팔이 같이 힘을 쓰고 있으니까요. 좀 뒷땅이 많다 하시면 왼팔이 좀 주도하는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느낌으로 다운스윙 연습을 하시게 되면은 훨씬 더 수평적으로 이렇게 어택이 될 수 있는 와, 이런 굿샷. 연습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수평적으로 그 어택 각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네. 오늘 제가 가장 많이 한 말 같아요. 오늘의 원포인트는 이 우드는 너무 다운블로로 치는 것도 너무 어퍼블로로 치는 것도 아닌 수평적 어택을 만들어 주셔야 좋은 임팩트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필요한 것들을 어드레스, 백스윙, 다운스윙의 중요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이 연습 방법이 사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쉽지 않으실 수 있지만 이렇게 각을 최대한 유지하고 하체가 리드되면서 이 각을 유지하시면서 내려오는 연습을 하시면 이렇게 좁게 내려올 때보다 훨씬 더 수평적으로 이렇게 스윙이 되는 느낌을 더 가져보실 수 있으시니까 꼭 이 연습 방법과 같이 수평적 어택 앵글을 만들어 주세요. 네.